최근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압수됐던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로 반납됐던 사건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듣게 됐습니다. 그 기소됐던 행정관 김모 씨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문건의 작성 시기가 2011년 11.6 재보선 2달 전부터이고 문건 중에는 서울시민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이 작성된 시기인 2013년 2월은 대선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련 이렇게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행위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 수사의 패턴이 문건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유출에 대해서만 기소했던 그 정윤회 문건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총장이 취임이 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이 행정관 김모 씨의 집에서 압수수색한 문건들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반납합니다. 702건은 2014년 5월에 반납하고 나머지 13건은 가지고 있다가 2015년 12월에 반납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 압수수색한 물품을 이렇게 반납을 할 때 두 차례에서 나눠서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하게 그 이유를 추정한다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702건 같은 경우는 사건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런 문건이었을 수도 있고 나머지 13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입법 소지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문건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들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력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후보자님?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형사소송법에도 의하면은요, 129제 압수한 경우에 압수 목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 목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도 명백한 위반으로 보이고 또 지금 언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 국정원이 작성한 그 소셜미디어 장학보고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문건, 반납한 13건의 문건 중 하나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건에 있어서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진상조사를 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국책사업들, 일명 사자방 비리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9.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여러 번 조사를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간 수집된 추가로 모아진 자료가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위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 부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추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단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후보자님께서 반부패 대책 기간 협의회 출석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게 맞으신 거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참석에 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반부패 회의가 국가의 반부패 정책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참석 여부는 전례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반부패 대책 기간 협의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 참여정비소 9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정상명 검찰총장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참석을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전례를 참고해서 어떠한 회의 성격까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대답이 애매모호하신데, 지금 전례를 따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전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전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은 참석을 하셨다고요. 회의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적절한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오히려 하겠습니다. 지금 더 필요한 수준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OECD 35개 국가 29위로 하위권,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52위로 아주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더 이럴 때 정말로 반부패 대책 기간 협의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야말로 검찰총장도 출석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책 수립에 일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전례와 현재 상황을 잘 살펴서 적당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 압력에 의해서 2차례에 걸쳐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후보자님.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형사소송법에도 의하면은요, 129제 압수한 경우에 압수 목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 목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도 명백한 위반으로 보이고, 또 지금 언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 국정원이 작성한 그 소셜미디어 장학 보고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문건, 반납한 13건의 문건 중 하나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건에 있어서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진상조사를 하고 엄중한 참지 않고 유출에 대해서만 기소했던 그 정윤회 문건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총장이 취임이 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이 행정관 김모 씨의 집에서 압수수색한 문건들을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반납합니다. 702건은 2014년 5월에 반납하고 나머지 13건은 가지고 있다가 2015년 12월에 반납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 압수수색한 물품을 이렇게 반납을 할 때 2차례에서 나눠서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하게 그 이유를 추정한다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702건 같은 경우는 사건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런 문건이었을 수도 있고 나머지 13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 법소지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문건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들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국책 사업들, 일명 사자방 비리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 사업 비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9.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여러 번 조사를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간 수집된 추가로 모아진 자료가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위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 부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추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단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후보자님께서 반부패 대책 기간 협의회 출석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게 맞으신 거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참석에 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반부패 회의가 국가의 반부패 정책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참석 여부는 전례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반부패 대책 기간 협의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 참여정비소 9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정상명 검찰총장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참석을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전례를 참고해서 어떠한 회의 성격까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대답이 애매모호하신데, 지금 전례를 따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전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전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은 참석을 하셨다고요. 회의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적절한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오히려 하겠습니다. 지금 더 최근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압수됐던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로 반납됐던 사건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듣게 됐습니다. 그 기소됐던 행정관 김모 씨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문건의 작성 시기가 2011년 11.6 재보선 2달 전부터이고 문건 중에는 서울시민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이 작성된 시기인 2013년 2월은 대선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련 이렇게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행위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 수사의 패턴이 문건의 내용은 문제